물질적으로 풍성한데 왜 마음이 공허할까요? 공허감의 원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빈 공간으로 남는 그 텅 빈 공간, 공허감,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수포리치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집도 어마어마한 수백억짜리 호화 대저택이었겠죠. 어느 날 이 남자가 자신의 그 으리으리한 호화 대저택에 퇴근하고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좀 냉랭해요. 부인과 자녀가 또 한바탕 한 겁니다. 집안은 그렇게 화목한 가정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 수포리치가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집구석이라고 들어와 보면 수백억짜리 펜트하우스가 순식간에 집구석으로 돌변하는 사태가 벌어진 거죠. 우리 이렇게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풍요로움이 반드시 일치하지만 않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 삶의 공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삶이 공허해 하면서 이렇게 공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남 얘기도 아니죠. 우리들도 살다 보면 우리 자신도 이 삶의 공허감을 가끔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삶의 공허감 왜 느끼는 걸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아마 삶의 공허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원인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삶의 공허감들 중에서 물질적 풍요로움에 동반되는 공허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웨이 회장이라는 중국 기업인이 있습니다. 중국 내 수포리치 순위 2, 3일 다투는 대단한 갑부입니다. 이 왕웨이 회장이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기업인이라 그럽니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도 이 왕 회장을 가리켜 내가 인정하는 유일한 기업인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74년생이니까 한국 나이로 46살이네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젊은 시절, 그러니까 20대 후반에 처음으로 큰 돈을 벌어봤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이 나가지고 졸부처럼 막 돈을 흥청망청 막 물쓰듯이 쓰고 다녔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는 공허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공허감, 육체적 쾌락을 즐길 때 동반되는 바로 이 공허감, 이 공허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성한데 왜 마음이 공허할까요? 근데 이 삶의 공허감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추적해 보려면은 사전 지식을 좀 두 가지 정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십시오. 사전 지식을 해가지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뇌과학적 지식인데요. 더 어려워 보인다고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뇌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아마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정도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니까요. 뇌과학적 사전 지식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 전에 이제 뇌과학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저는 뇌과학자 얘기 하나 생각이 납니다. 어떤 여성 뇌과학자 사례인데요. 이분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다가 현기증을 느꼈답니다. 그러더니 픽 하고 바닥에 쓰러졌답니다. 뇌졸중이죠. 우리 보통 이제 뇌졸중에 걸리면 아주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성 뇌과학자는 자신이 뇌졸중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기뻐했다 그럽니다. 야, 내가 뇌졸중이야 하면서. 왜 기뻐했을까요? 이제 자신이 뇌졸중을 이제 연구하는 뇌과학자인데, 이 뇌졸중의 그 임상 실험 대상을 이제 자신이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가지고, 이렇게 오히려 박수를 쳤다는 그런 우스개 일화가 있습니다. 실화라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이 뇌과학자들이
이런 연구 열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뇌과학적 지식들을 지금 급속도로 하나하나 이렇게 좀 쌓아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뇌과학적 지식 중에서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사전 지식으로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육체적 쾌락에 따르는 공허감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지식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뇌 구조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뇌 구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대뇌피지라 그래가지고 우리 뇌 윗부분을 이렇게 둥근 지붕처럼 감싸고 있는 우산처럼 싸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대뇌피지라고 합니다. 이 대뇌피질은 뇌주름 이렇게 많이 보셨죠? 그 뇌주름 그 부위를 우리가 이제 대뇌피지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파트는 이 대뇌피질을 이렇게 이제 둥근 기둥처럼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이렇게 나팔관 모양으로 받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변연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뇌피질과 변연계 이 두 부분으로 우리 뇌는 크게 나눠진다. 그런데 이제 변연계는 뭐 하는 것이냐? 잠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변연계는 짐승이 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성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이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존 본능을 이 변연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짐승이 뇌라는 별명이 붙었냐면 이 변연계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포유류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이를 찾는 행동이라든지 짝짓기를 하는 행동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연계는 짐승이 뇌, 즉 본능적 행동을 담당한다. 주관한다. 그 다음에 대뇌피질은 우리 인간의 뇌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뇌피질은 짐승들이 하지 못하는 고등사고, 미적분학이라든지 또 도덕윤리 같은 고차원적인 사고를 이 대뇌피질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의 뇌입니다. 물론 이제 포유류들도 좀 갖고 있긴 한데 뭐 거의 그 기능이 고등 기능하고는 뭐 턱없이 모자라는 그런 대뇌피질이죠. 조금 갖고 있지만 그렇게 인간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게 대뇌피질에 이렇게 이 고등사고 기능하고 미적분학을 한다 그랬더니 미적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미적분학? 나는 덧셈 뺄셈도 어렵다. 네. 그분도 아마 만약 1년 안에 당신이 미적분을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미적분 문제를 한 문제를 풀 줄 안다면 당신에게 100억을 주겠다. 그럼 아마 이분이 아마 1년 동안 그냥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 문제를 풀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이 대뇌피질은 결국 개발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고등사고 기능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식 뭐라고요? 우리 뇌는 인간의 뇌인 고등사고 기능하는 대뇌피질과 그 다음에 짐승의 뇌인 본능을 담당하는 변연계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사전 지식입니다. 두 번째 사전 지식은 이 변연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육체적 쾌락을 즐기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맛있는 음식 먹게 될 때, 그 즐겁죠. 네, 즐거울 때 그 쾌감을 우리가 느낄 때, 변연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변연계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 신경전달 물질 이름이 세 글자입니다.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이 도파민이 변연계에서 분비가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전 지식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뇌과학자분들이 연구해낸 지식들입니다. 저는 이 뇌과학적 사전 지식들 두 가지를 통해서 공허감의 원인을 풀 수 있는 실마리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실마리들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허감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대뇌피질 위쪽으로는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빈다, 텅 빈다, 공허감.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우리 이전 동영상에서 우리가 육체적 쾌락에 동반되는 공허감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뇌과학적인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첫째는 변연계와 대뇌피질로 우리 뇌는 되어 있다는 것이고, 변연계는 본능을 담당하는 짐승이 되고, 대뇌피질은 고등사후 기능을 담당하는 윤리의식을 담당하는 고등뇌다, 인간의 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진식이었죠. 이제 두 번째 사진식 뭐였습니까? 우리가 육체적 쾌락을 즐기게 될 때, 우리 짐승이 된 변연계에서는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가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라고요? 도파민이라고 그랬죠. 이 도파민이 육체적 쾌락을 즐기게 될 때 이 변연계를 분비가 돼서 적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파민 별명이 뭐냐면 쾌감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이 두 가지 뇌과학적 사전지식을 통해서 제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때 공허의 원인에 대한 실마리를 얻었다 그랬죠. 과연 그 실마리가 무엇이 있는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육체적 즐거움을 느낄 때 변연계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범위가 변연계까지만 분비가 되고 이 대뇌피질 위쪽으로는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즉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 즐거움을 우리가 즐기게 될 때는 변연계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대뇌피질까지는 분비가 되지 않는다. 즉 대뇌피질 쪽은 텅 비게 되는 것입니다. 빈다? 텅 빈다? 즉 빈 공간은 남는다는 거예요. 텅 빈 공간. 공허감.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대뇌피질 쪽이 텅 비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공허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변연계는 물론 즐거움을 느끼지만요. 자, 이렇게 우리 육체적 쾌락을 추구할 때의 공허감의 원인은 바로 이 두 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나오겠죠. 당연히 그럼 이 공허감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즉, 이 공허감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공허감에 대한 처방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리의식을 담당하는 고등뇌다, 인간의 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진식이었죠. 이 변연계를 꽉 분비가 돼서 적시게 됩니다. 공허감에 대한 처방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대뇌피질에는 뭐 분비되는 것이 없는 것이냐? 전체 뇌 부위에 분비가 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행복 전달물질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과연 언제 분비가 될까요? 살은 뒤룩뒤룩 찌겠지만 마음은 점점 비난해지는 것이죠. 공허해지는 것이죠.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뿌듯해지죠. 바로 도파민이 채우지 못한 대뇌피질을 충만하게 채워줍니다. 사람 된 겁니다. 공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